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여야가 왜 갈리냐면 취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붕어빵이 너무 비싸. 네. 팥이 왜 올랐지? 그럼 팥은 어디서 생산되지? 원료는 어떻게 오고 유통은 어떻게 되고 쭉쭉 따라가잖아요. 제가 이제 시청자들께 먼저 이 우리 기사 쓰듯이 야마를 잡아드리면 네. 이 모든 게 원가주의 회복. 아. 네, 원가주의 회복이 핵심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기 요금을 결정하는 그 핵심 요인이 네. 뭔지를 따라가 봐야 된다는 네. 거네요. 안녕하세요.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이정주 기자가 일본 원전 오염수 브리핑 현장에 직접 가서 거기서 던진 이제 날카로운 질문들을 중심으로 좀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사실 좀 다른 현장에도 가서 좀 그렇게 좀 치 받아주세요. 좀 한번 멱살잡이 좀 해주세요. 이런 질문이 오프라인에서 특히 많았어요. 오프라인에서 많았어요. 그 우리 자가발전 아닙니까? 아니 진짜 주변에서. 아, 그래요? 이정주 기자는 여기는 안 가요? 이런 질문들 많았기 왜 때문에. 한동훈 앞에 안 가나요? 바로 그겁니다. 왜 법무부 앞에 가지 않냐? 그래서요. 바로 영장을 받아라 가서. 또 하필 또 지금 오염수 방류가 이제 3차 방류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주 집기보다는 요건 조금 더 저희도 시각을 좀 연장하기로 하고 오늘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정주가 간다 이런 느낌으로 이 기자가 최근에 취재하는 이슈들에서 실제 던진 질문들을 조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산업부 소속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전기요금 들고 왔어요. 네. 좀 이야기 나눴는데 전기요금을 정부가 올리긴 올리는데 산업용만 올린다. 그냥 총선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100%죠 그냥. 사실은 100%죠. 예. 제가 이 후쿠시마 이슈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제 주변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보고 제가 이제 정치부에 오래 있었잖아요. 네네. 몇몇 이제 아는 지인들이 그러더라고 기자들이. 넌 정치산업부 아니니? 제가 이런 식의 질문 늘 받아요. 근데 산업 정책이 사실 정치와 무관하지 그쵸. 않고 너무 이렇게 그쵸. 관계가 깊어서 네, 아니, 세상사가 뭐 정치랑 다 떼놓을 수 있겠냐만. 특히 에너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후쿠시마도 여야가 확 갈렸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산업 IRA니 예를 들어서 산업 쪽에 원전이니 그렇죠. 뭐 전기세니 뭐 여러 가지 우주과학이니 이게 해보는데 네. 가장 심한 영역이 전기요금이더라고 제가. 왜냐면 사실 정부에서 그냥 결정하니까. 네.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여야가 왜 갈리냐면 취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붕어빵이 너무 비싸. 네. 팥이 왜 올랐지? 그럼 팥은 어디서 생산되지? 원료는 어떻게 오고 유통은 어떻게 되고 쭉쭉 따라가잖아요. 제가 이제 시청자들께 먼저 이 우리 기사 쓰듯이 야마를 잡아드리면 네. 이 모든 게 원가주의 회복. 아. 네, 원가주의 회복이 핵심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기 요금을 결정하는 그 핵심 요인이 네. 뭔지를 따라가 봐야 된다는 네. 거네요. 정치권의 양날의 검인데 이 원가주의라는 게 저도 이해하거든요. 저도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는 그냥 서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석유 우리 기름값이나 LNG 오를 때 합의해주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야, 그럼 너네 LNG 떨어질 때는 많이 내릴 깎아주니? 거야? 안 내리잖아요. 안 내려서. 네, 심리가 그렇거든. 들어갈 땐 마음대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 마음대로 못 나온다. 이게 기본적으로 상술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무조건 우상향한다. 나중에 절대 그러면 에너지는 요동쳐야 되는데 소매 가격이 요동치냐 이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대중들이나 여론이 이 가격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그럼 근본적인 해법은 뭐예요? 뭐 심하다고 해서 모두 안 올릴 수는 없고 사실 에너지 수요가 지금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커져서 기후 위기도 온 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높여서라도 이 수요를 좀 줄이는 그런 수요 채찍도 휘둘러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럼 결국 올려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법은 저는 이거 보죠. 올려야 되냐 내려야 되냐를 결국은 오늘 제가 그래프 하나 갖고 왔거든요. 네, 한번 볼까요?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를 보면 답이 나와요. LNG와 이 이게 이제 LNG 시장입니다. 네. 참고로 LNG 그 선물 시장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LNG는 가격? 이제 네네. 선물로 되는데 저기 JKM이라고 저 보시면 저기 막 중간에 솟아 있죠. 네. 저게 언제인 것 같아요? 아, 딱 저희 그때. 2022년 하반기니까 저 전쟁 났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3개월 후에 작년 여름에 난리 났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쵸, 기억나요. MM TU당 한데 저게 그 단위당 저 당시에 70달러를 돌파했어요. 맞아요. 오늘 기준 18달러입니다. 18달러. 그러면은 원가주의라는 거는 저렇게 연동이 될 때 전기요금도 그렇죠. 수시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LNG 해야 가격에 된다. 있어서는 아. 전기에서는 3대 3이니까 전기에서 차지하는 30% 3분의 1 정도는 예를 들면 2배 올랐다. 그럼 곱하기 0.3 해가지고 그 가격이 반영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반대로 말해서 저기 78달러 올랐다가 떨어졌어요. 네. 그럼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낮춰줘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탄력성 있게. 아. 근데 그걸 저기 선물시장처럼 하루하루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주가장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달 정도 내지는 2달 또는 분기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시스템상
유럽은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예, 맞아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좀 그러지만 기업에게 너 올렸을 때 올리고 내려올 때 이렇게 하라고 장사치들한테 맡겨봐. 어떤 시스템도 바로 만듭니다. 그렇죠. 이익이 되면 바로 만들어요. 근데 저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익이 안 되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아 이익이 안 되니까. 네, 우리나라는 어쨌든 전기요금 결정권을 산업부, 기재부 이게 이제 형식상은 정기위원회 이런 건데 끝에 네. 올라가면 대통령이 잡고 있어요. 아. 네, 여당에 있는 여당의 수장인 사실상 대통령이 요금 결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요금 올릴 수가 없어요. 이거 좀 준비 안 된 질문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시장에 맡기자, 막 민영화 해버리자 이런 논리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그렇게 같은데. 이제 그런 논리가 있는데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또 취재해봤죠. 그럼 이거 민영화하자는 거냐? 근데 거기서 딱 갈려요. 요거를 교묘하게 민영화 업자들은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틀려고 하고, 네. 근데 이거를 우리 한국은행 금통이 있잖아요. 금융통화위원회 이 독립기구거든요. 예.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독립기구가 아니라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도 바깥으로 빼놓으니까 사실 금리 요인은 대통령이 손대기에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됐어요. 민영화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그렇죠. 있다. 독립기구화 시키면. 예. 지금 정기위원회라고 네. 지금도 형식상으로 정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요. 근데 이거는 산업부 산하기관이거든요. 누구 말 듣겠습니까? 네. 뻔하죠. 추천을 거기서 하는데.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대통령 직속 내지는 총리실 산하로 빼서 외부 사람들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한 9인 체제에서 시민사회 3, 뭐 교수 학계 3, 정부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합의하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가격 건드리기 힘들어요. 그럼 민영화 됐을 때 폐해는 없는 그렇죠. 좀 줄이는 방식을 가져가면서도 연동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좀 공공요금 지원이 필요한 서민 가구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바우처 같은 걸로 그렇죠. 지원해주고. 네. 이거를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는 소위 말해서 경제학적으로 이제 후생이라 하잖아요. 예. 효율성 측면에서는 정기위원회조차 담보를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거기야 뭐 시장처럼 가격을 다 알아서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다만 지금 있는 정권에서 정권 결정론보다는 정기위원회에서는 좀 더 탄력성 있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 정도의 효과를 보는 거죠. 자, 오늘 준비한 주요 이슈는 여기까지인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긴 해요. 네.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지금 전기요금 이제 이 올리는 국면에서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탈원전에서 지금 아직도 그 여파가 있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결국 뭐 짧게 오늘 마무리하자면 네. 제가 이제 여야할 것 없이 우리 후쿠시마도 똑같이 정의컨이 해봤잖아요. 결론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게 결국은 취재하다 보면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제 몇 대 몇이냐 이 차이인데. 예. 근데 저는 이걸 정리해 보니까 지난달에 국감에서도 이 국감에서 내내 이걸로 싸웠어요. 여야가. 아직도 그래요? 네,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보는 시각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프가 있다니까요. 아니 원래 사람 말이 거짓말하지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네네. 그래프를 보면 바로 나와요. 무슨 결론이 뭐냐? 그래요?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탈원전을 했으면 생각해보세요. 탈원전 했으면 원전 비율이 낮아져야 돼요. 그렇죠. 아니 탈원전이라며요. 이게 벗을 탈자 아닙니까? 그래서 탈해서 우리나라 원전의 생산량, 전기 전체 생산량 중에 30%를 원전이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다면 내지는 27, 25, 20으로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탈원전이면 사실 0까지는 가져야 돼요. 한 자릿수는. 갔냐고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왜냐면 중장기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실현 단계에서는 아주 조금 줄어드는데 그렇죠. 그쳤거든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 뭐 전임 정부 옳고그름 떠나서 너네 탈원전 한다면서 왜 거짓말 쳤니? 그쵸, 탈원전 그쵸. 한다 했고 왜 안 했어? 이 질문은 좀 타당할 수 있어요. 환경단체들은 그렇게 네, 비판하잖아요. 오히려 요 질문은 조금 근거가 있어요. 근데 탈원전에서 이게 문제가 됐다? 이거는 정말 이것 때문에 전기 이게 문제 됐다. 이건 약간 침소봉대예요, 제가. 침소봉대고 네. 아까 뭐 다 설명해 주셨지만 그런 원가 때문에 그냥 오른 거다. 전기요금 올릴 본격적으로 수밖에 오른 없는 거는 거다. 2021년부터 이제 들썩이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오른 게 2022년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예요. 아까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LNG가 그때부터 확 솟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확 솟으면 물론 전임 정부에서 너네도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도 뭐 이걸 왜 굳이 해줘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우리 맨날 말했지만 피장파장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너도 후쿠시마 그때 찬성해줬잖아. 너도 IAEA 그거 해주잖아. 나도 그렇게 할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하향평준화의 정치가 되기 때문에 하향평준화의 정치. 네. 오늘 마무리 좋다. 괜찮나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하면 이거는 또 그게 있어요. 지난 정부니까 현 정부도 억울한 게 있어요. 당연히 전임 정부에서 이런 기미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조금씩 전기요금을 상승해 줬으면 그치 좀 해소가 됐고 그렇죠. 왔어야 됐는데. 네, 그러니까 원가가 예를 들면 지금 0에서 시작할 때 30, 50, 100으로 왔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30 오를 때 한 15, 18 너무 안 올렸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갑자기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대변수 때문에 우크라이나 터져가지고 50, 70 이렇게 오르는데 이 밑에 기저가 없으니까 바닥이 없으니까 나머지 18까지 제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야. 억울할 수는 있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빵 뛰어야 되니까 빵 뛰면 사람들이 현 정부에서 올렸지라고 이제 욕을 하니까 그게 억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또 한 번 뒤집어 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20년, 21년에 이제 오를 때 올렸어야 된다 이 말인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앵커님 기억나세요? 2021년이 어떤 때예요? 우리가 1년 내내 코로나 때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공실 많아가지고 임대료 못 내고 있는데 전기료 올리면. 빈 가게에 전기세 한 달에 15만 원 나오다가 갑자기 전기세 죄송합니다 정앵커님 그 당신 장사 안 되는 건 내 할 바 아니고 원가가 올랐습니다 해서 갑자기 15만 원 나오던 게 막 25만 원 30만 원 나온다 쳐봐요 바로 폭동 일어나요. 그러니까 변명을 하자면 그때도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이런 변명을 하더라고. 코로나인데 어떻게 올리냐 이거를 깎아줘도 모자를 파네. 그때 원가주의를 말한다는 거는 그 예외적 사항을 봐야 된다. 요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현 정부는 지금 상황이 있어서의 책임은 좀 다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총선 앞두고 뭐 이렇게 찔끔 산업만 올린 상황이고 지금 한전은 뭐 한전채 발행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좀 우려스럽긴 해요.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이렇게 또 뛰게 될까 봐. 그렇죠. 네, 이게 아마 우리나라 엄청난 폭탄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이정주 기자가 처음으로 원전 오염수 얘기 말고 좀 다른 분야 지금 취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댓글로 질문해줬으면 하는 것들 남겨주시면은 가가지고 멱살잡이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멱살잡이요? 입으로 말로. 알겠습니다. 저는 또 진짜 멱살 잡으라는 줄 알고. 아니.